KPM테크는 도금 등에 쓰이는 표면 처리 약품과 전자동 도금 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도금 표면 처리는 주로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지만 근래 KPM테크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부 수입 원료를 자체 개발했는데요. 또한 독보적인 나노 공정을 개발한 지 5년 만에 살균 기능의 반영구적인 향균 방취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KPM테크가 지난 8월 경영권을 인수한 자회사인 A비온이 자궁경부암 표적 치료제 전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인 KPM테크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 그래요? 참. 그래요? 제가 원래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차트상이 나쁘지 않는데, 정말 이제 이제 방향성은 제가 항상 이제 명분 있는 회사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휴원수 대비해가지고 또 여태까지 제가 나왔던 이제 종목들 네. 비교해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번엔 강태용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 일단은 뭐 디베스님께서 그 자리는 나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차트 이거는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리적인 부분을 들고 왔어요. 네. 차트를 먼저 보여주실게요. 네. 이게 이제 KPM테크라는 이제 일봉 차트인데 네. 이거는 이제 주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배웠다라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자리예요. 저게 어떤 자리냐고 하면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서 네. 동시에 쌍바닥 자리에서는 저 고점대를 돌파하면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KPM테크라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본다고만 하더라도 1,700원 매물대를 소화해버리면요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베스님이 아무래도 그 자리 부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일단 KPM테크는 기업적으로는 좀 설명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도금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금 설비라든지 이런 기계 장치 관련한 기업이에요. 뭐 최근에는 뭐 신규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진출하고 네. 영역을 확대한다 해가지고 뭐 바이오 진단이라든지 뭐 섬유 이런 쪽으로도 좀 진출하긴 했지만 네.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이 KPM테크라는 종목을 들고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왜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을 뻔했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디베스님이 들고 온 휴원스라는 종목이랑도 설명이 좀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지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골머리를 너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마약성 진통제. 맞아요. 네,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서 이번에 비보존이 이 기업이라는 것이 부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오핀란제린이라고 있는데 이제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미국 시장의 의료 시장이 네. 그 통증 치료 시장이 제가 알기로 8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와 전쟁을 선전포고를 만약에 하고 네. 이제 진짜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거든요. 네. 하고 이제 여기서 이 비보존의 제가 말했죠 오피난제린이라는 네. 이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지금 임상 실험까지 다 거쳐지고 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상용화까지 이어지고 그 80조 원 규모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큰 이득이고 수혜예요. 그건 당연히 비보존이겠죠. 네. 근데 제가 이 KPM테크라는 기업을 왜 추천드리느냐? 네. 근데 KPM테크라는 기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비보존의 이 주주가 텔콘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고 네. 그 뒤따라서 한 15% 정도의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9%인가? 가지고 있는 게 이 KPM테크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비보존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내년 3월 정도쯤에 이제 상장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넷마블 게임즈라고 다들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상장된다고 했을 때 그 관련주로서 최대 주주였던 최대적으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인콘이죠. 인콘이 이제 저점 대비 108% 정도 상승률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가 뭐 한
한다마다가 아니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그 수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비보존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얘네는 솔직히 뭐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일단 기대감 자체는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가 일단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이슈도 동시에 주어진 네.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네. 또 요즘 또 말이 많은 게 그 이제 참 말이 많아요. 이 비보존 제외하고도 엠마우스라든지 텔콘이라든지 또 이 KPM테크라든지 네. 얘네에 대한 또 말이 또 많아요. 그래요? 엠마우스라고 하면 얘네는 뭐 미국 쪽에서 나스닥 시장에 또 상장 준비 중인 기업인데 얘네도 지금 이제 얘네도 이제 바이오 쪽 관련 네. 이제 얘네가 소화제 관련 쪽이었나요? 얘네가 지금 네. 어쨌든 뭐 항소화제 관련 죄송해요. 항소화제 네. 관련해서 얘네가 이제 그 FDA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고 네. 이게 이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엠마우스, 텔콘, KPM테크가 같이 가요. 참 웃기죠. 텔콘, KPM테크는 이제 이미 비보존과도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엠마우스도 같이 묶여 있어요. 네. 근데 이 지분 경쟁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경쟁이냐면 이제 엠마우스는 상장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엠마우스가 텔콘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콘이 KPM테크의 최대 주주로 있어요. 그리고 KPM테크가 다시 엠마우스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얽혀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순환 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세 개 기업끼리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좀 순환 출자고리라는 게 뭐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 제가 이렇게 중심에 있어요. 네. 제가 100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50억을 출자시켜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디베스님한테 30억을 출자시켜요. 네. 디베스님이 저한테 10억 원을 출자시켜요. 그럼 저는 제가 100억이 있다 했잖아요. 네. 50억을 출자시켰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경영권이라든지 이 지배권을 제가 가져오게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디베스님이 저한테 10억 원을 출자시켰다 했죠. 그럼 저는 자본금이 100억이 있었지만 110억의 자본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경쟁국까지 다 가져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들끼리 뭐 주고받으면서 뭐 이게 계속 가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에는 분명히 10억 원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동거는 10억 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좀 더럽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엠마우스가 상장 진행되는 과정에서 KPM테크와 텔콘을 띄우는 작업을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보존이라는 주식도 네. 이제 상장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KPM테크 같이 묶여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텔콘이 한 15% 급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KPM테크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살짝 나왔어요. 한 3%? 네. 좀 귀엽게 나왔죠. 네, 근데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그 비보존이 네. 이 KPM테크 쪽에 이 110억 정도의 이제 삼자 배정을 때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차트가 있어요. 삼자 배정 단가를 보면은 네. 자, 그 비보존이라는 기업이 제가 괜찮다 얘기했죠? 네. 근데 쟤네가 삼자 배정을 120억 정도 때렸는데 그 당시 발행 단가가 14,700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주가가 1,700원이 1,600원이니까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액면가가 500원이었고 네. 지금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뭐 액면 분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액면 분할 된 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네. 현재 이제 그 비보존이 가지고 있는 삼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네. 주식 발행 단가가 한 2,9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1,600원이에요. 비보존이 130억 가량을 투자해놨는데 120억 가량 투자해놨는데 현재 주가는 1,700원, 내가 발행받을 거는 2,900원. 네. 대략적으로 거의 50% 손실이에요. 반드시 띄워요. 왜? 비보존이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얘네도 수익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KPM테크와 얽히고 설켰든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KPM테크도 같이 띄워버릴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비보존은 또 차익을 노릴 거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KPM테크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 KPM테크가 약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비보존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러한 수혜를 또 받을 것이고 차트를 봤을 때도 1,700원을 돌파하면 또 강력히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태공 전문가는 항상 느끼지만은 네. 1,000원대 종목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세요. 네. 여태까지 제가 썰전을 이제 그 같이 나오면서 네. 과연 1,000원대 이상의 종목을 언제쯤에 가지고 나올까? 네. 네, 한번 상당히 기다려보자고요. 진짜로. 네. 1,000원대 종목은 정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잠깐 이제 2010년도에서 네. 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이제 그런 그 흐름을 좀 보였던 적도 있었고 아무튼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머물렀던 이제 그런 이제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강태훈 전문가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약간 좀 복잡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한 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해서. 뭐 좋은 내용들은 많아요. 꼭 나름대로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회사들이 네. 어떤 이제 신사업을 이제 돌파를 마련합니다. 그건 좋은 방향이에요. 네. 좋은 발상이야. 왜? 고인물이 쏟듯이 변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쵸. 이 산업의 생태계는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빠른 이제 변화에서 맞춰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사업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던가 네.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빨리 접어버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새로운, 지출을 해버리던가.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요즘에 그 원체 최근에도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이런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 끝은 안 좋아요. 코디인 같은 경우도 바이오 사업을 이제 추가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결국에는 지금 동전주까지 전략을 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해서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을 다 나온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간 상태인데 적자가 연속적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어요.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응? 제약바이오주 같은 적자 회사들이 네. 엄청 많습니다. 그쵸. 바이로메도 적자야. 근데 확고한 이제 어떤 명분이 있어요. 예, 투자란 정신, 네.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부분, 네.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서 지금 어때요? 이 회사가 AB번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네. 코넥스 회사를 이제 그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그 백신 회사인데 네. 모멘텀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은 이걸 매수를 할까? 내가 그 고민을 했던 이제 부분이 비보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쵸. 우선적으로 해서 이거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를 안 보여드렸었는데 네. 저에 대한 이제 점수 자체는 네 50점입니다. 오. 네, 상당히 50점이면 낮은 거예요. 5가 그러네요. 아니고 네 50점인데 네. 나름대로 해서 50점을 줬던 이제 이유는 그래도 네, 바이오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니더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재료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이 회사가 작년도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지분 공개 매각에 의해서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유상자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주 변경도 얼마 전에 발생이 되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요인도 있었고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이제 크게 발단이 되었을 때 네. 마스크 이 항체 바이러스 마스크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런 이제 업체 관련주로 해서 묶여 가지고 네. 테마주로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백신 예, 백신, 미세먼지 네. 그런 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이제 비보전 자체는 이제 상장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네. 이 회사보다는 백신 개발에서는 AB번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AB번이요? 예,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 자체가 또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관련된 사업 자체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척도를 좀 지켜보고 재료가 나올 거 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가를 띄우지 않을까. 네. 예, 그래도 저는 매도 의견을 올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BS 전문가님 신사업 진출 좋지만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성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